한국어 대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한글 문해력 증진용 한자 공부의 왕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글자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글씨는 난자입니다. 난이라고 있죠. 이거는 따뜻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자를 쓰는 방법은 이게 날일자죠. 그 다음에 미치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게 친구를 뜻하는 우자입니다. 그래서 우자를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면은 따뜻하다 라는 의미의 난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날일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밑에다가 친구를 나타내는 우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해서 발음은 난이 되겠습니다. 란이 아닙니다. 난이 되겠습니다. 온난하다. 날씨가 따뜻하다는 뜻이죠. 난방, 추울 때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거, 난로, 난방용 가장 대표적인 도구죠. 온난전선, 기후 대를 얘기하는 거죠. 난류, 바닷물 중에서 적도 방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난로는 난로 중에서 벽에 아예 붙어 있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난로로 설치를 해 놓은 거죠. 난방장치는 이 난로를 비롯해서 난방을 위해 쓰이는 각종 장치들을 모두 합쳐서 난방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난대, 그러면은 난대는 온대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열대보다는 조금 시원한 거기를 이제 우리가 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난대성 식물, 그러면 난대 기후 지역에서 성장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난색,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뭔가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기 어려울 때도 난색을 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난색이 아닙니다. 그 난색은 어렵다 라는 난자를 쓰는 거고, 여기서 난색은 따뜻하다 라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붉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색깔이기 때문에 난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난방기구는 난방용으로 쓰는 기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난방장치나 난방기구는 사실상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장치는 주로 어디다가 부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기구는 별도로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난로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일반 난로처럼 그런 것은 우리가 난방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벽난로 같은 거는 우리가 난방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섞어 써도 의사가 통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자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 그래서 다자는
요 똑같은 글씨가 많다라는 의미를 내기 위해서 두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쓰입니다. 해서 이게 마늘 다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삐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이 쓰는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시간에 함께 써보세요. 함께. 글씨를 예쁘게 쓰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은 뭐 잘 쓰는 글씨는 아니지만 잘 못 쓰는 글씨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보드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보드에 쓰는 글씨라서 연필로 쓰는 글씨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이해하고 봐주세요. 뭐 그 선생님이 이 정도로 글씨를 못 쓰는 건 아닌데, 워낙 이게 전자 칠판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좀 예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은 꼭 함께 써주세요. 함께 써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순서를 꼭 맞춰서 써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이쁘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의 정확한 의사를 이해하고 그걸 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쓰는 거에 스트레스를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양하다. 그러면은 모양새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사다난하다. 그러면은 일이 참 많이도 생겼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좀 의미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사다난하다. 그렇지만 원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량이란 뜻은 이게 영어로 버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통에다가 한꺼번에 왕창 담아서 공급하는 거를 다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을 수입한다든지 뭐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호주나 이런 데서 뭐 철광석을 수입한다든지 할 때는 예쁘게 포장해서 수입하는 게 아니고 막 큰 배에다가 깊이가 막 한 40m 막 이렇게 되는 큰 배에다가 왕창 때려 넣어 가지고 오죠. 이런 걸 우리가 버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종다양하다. 이거는 아주 그 앞에 다양하다고 비슷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의미를 더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인종이라고 하면 미국 같은 사이가 이제 다인종 사이죠. 인종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인종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걸 대표적으로 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홍인종도 있고 뭐 또 그 색깔이, 그러니까 피부 색깔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인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국적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복수 국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모인 여러 사람들의 국적이 가지각색이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다민족은 이 다인종, 다국적, 다민족이 막 혼동돼서 쓰일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민족은 그 구성원을 보니까 꼭 하나의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민족이 다른 여러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성부 할 때 이 성은 목소리의 높고 낮은 대역이 같은 것을 성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역이 여러 가지인 그 코러스, 특히 이제 합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부가 하나로 부르는 그 노래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엘토, 바리톤 이런 식으로 그 음역대가 다른 음성을 그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구성하는 그런 음악을 우리가 다성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다수는 숫자가 여러 신 이것을 다수라고 하는데 이 다량과 다수의 가장 큰 차이는 다량은 주로 불가산명사에 적용을 합니다. 한글은 영어하고는 달리 그게 그렇게 막 엄격하진 않아요. 좀 느슨해요. 조금 다수라는 말을 쓸 때다가 다량을 써도 큰 문제가 없고 그 거꾸로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원래는 다량은 주로 불가산명사 쪽에 가까운 거고 다수는 주로 가산명사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것은 다수라는 말을 쓰는 게 원래 맞는 거고 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가 어려운 거는 다량이라는 말을 주로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로자는 쉬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락은 맨 앞에 올 때는 니은으로 낙이라고 읽히죠. 그러니까 낙 뭐뭐라는 말하고 앞에 다른 글자가 있을 때는 이게 락이라고 읽히죠. 같은 말이죠. 예, 이거는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락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올 때는 이게 락이 아니고 낙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이 위에 이걸 우리가 초두밑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4개로 쓰지 않고 3개로 쓸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X처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안 쓰고 X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글자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떨어지다. 그런 의미의 낙 또는 락 이렇게 읽힌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말을 한번 살펴보면 낙엽 그러면은 가을에 떨어지는 잎사귀를 낙엽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를 상록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상록수는 안 떨어지는 건 아니죠. 떨어지는데 매해 떨어지는 게 아니고 2년 간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2년 간격은 어느 해는 떨어지고 어느 해는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잎사귀가 나온 지 2년 만에 진다는 뜻이죠. 어쨌든 그걸 우리가 낙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탈락하다 이거 뭐 시험에 떨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 과일이 나뭇가지에서 가을에 떨어져 내려가다 이럴 때도 탈락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글씨를 정규적으로 쓰질 않고 원래는 쓰지 말아야 될 때 떨어뜨려서 썼다라는 의미로 낙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락은 잘 나가야 될 어떤 일이나 사람이 쫄딱 망하다. 추진하는 일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접게 됐다. 이런 뜻이고,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다 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축하하기 위한 그 일종의 제례 같은 그런 이제 행사를 여는 걸 우리가 낙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추락은 비행기처럼 막 날아가다가 퐁 떨어진 거예요. 이 몰락이나 추락이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몰락은 평상적으로 쭉 진행되던 일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고, 추락은 공중으로 날아가던 것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몰락이라는 뜻으로 추락이라는 말을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는 주로 안 써요. 추락의 의미를 몰락이라고는 안 씁니다. 주로. 그러나 몰락이라는 의미로 추락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낙마, 이거 원래 이거는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가 말을 뜻하는 마거든요. 말에서 말을 막 타고 가다가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나 이런 데서 비딩을 해가지고 떨어졌을 경우에도 낙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좀 지탄받을 일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 예를 들자면 돈을 번다든지 또는 활락을 위해서 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수준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낙도는 멀리 떨어진 섬이에요. 이게 어디서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게 도가 섬을 뜻하는 도자죠. 해서 멀리 떨어졌다, 본토에서. 그래서 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하락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하강이라고 하죠. 네, 내려가는 것을 하강이라고 하는데 이 그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가가 내려갔다든지 할 때 하락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렇게 해서 난자, 다자, 락 또는 낙자 이렇게 세 개의 한자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자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